통계직 A에서부터 Z까지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선호 학생 이제 합격한 직렬 그리고 통계직 직렬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먼저 저는 국가직 7급 통계직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원래 이제 통계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하던 일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또한 이제 관련 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자, 통계직이 굉장히 사실 이제 낯설고 이제 선발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생경한데 하는 일 또 근무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통계직은 국가직만 채용을 하고요. 서울시나 지방직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7급하고 9급의 이제 임용 배치가 좀 다른데요.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급은 먼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방통계청으로 발령받아서 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급은 일반적으로는 대전 본청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이상 사실 자세한 정보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좀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거나 강의 중에 이제 통계직 얘기하는 일 많이 제가 해드리는데 사실 통계라는 것 자체가 언뜻 보면 수학이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향후에 뭐 5년, 10년 뒤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나라의 공식 어떤 자료를 통계 처리를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더라도요. 사기업을 가더라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학 쪽을 좀 잘 하시는 특히 이제 이과 출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라면 통계직을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어느 직렬보다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직 직렬에 특별히 이제 필요한 준비 사항이라든가 통계직의 다른 직렬과 다른 이제 과목에 대한 거 이런 정보도 좀 더 주시죠. 예, 먼저 이것도 9급하고 7급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9급은 일반 행정처럼 이제 여러 선택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9급은 행정법, 통계학 개론, 경제학 개론, 사회, 과학, 수학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통계학을 이제 안 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9급은 이제 좀 피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9급 시험 과목이 개편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통계학하고 경제학으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급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계학을 꼭 해야 하는데, 사실 통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통계학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강의도 많이 없고, 책도 별로 없고,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을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시중에 있는 정도로만 그냥 해결을 했었고, 그리고 기출문제 꼭 다 정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했어요. 어차피 이 플러스 알파가 내가 많이 본다고 해서 뭐 전공 서적을 본다고 해서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감히 좀 제끼고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렇게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이제 패스 안 풀고 좀 틀려도 합격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채팅창에 보니까 이제 수학 못하면 통계직 어려운가요? 이 질문인데 어때요? 수학이 필연적인가요? 이게 종종 받는 질문인데 이제 수학 못한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생 때 수학을 좀 놔버렸다 그러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도 굉장히 수학적인 요소가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통계학은 사실 경제보다 더 수학적 요소가 많아서 이제 6과목 중에 2과목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통계직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이제 질문 뭐 댓글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도 사실 공통 과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선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봤지만 이제 사실 법 과목도 굉장히 잘했어요. 공통 과목도 특히 이제 경제도 잘했고 또 7급에서 이제 헌법, 행정법도 이제 뭐 하나 틀리고 굉장히 이제 잘했는데 공통 과목에 대한 뭐 비법이라든가 노하우 뭐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통계직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니 공통 과목은 이제 네 사실 통계학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강사분들도 많고 뭐 제가 뭐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우선 해커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공통 나머지 이제 좀 보편적인 과목들은 우선 최우선으로 기출을 좀 다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합격자분들도 다 입을 모아서 하는 네.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이 정복이 되고 나면 이제 플러스 알파를 굉장히 하고 싶고 예,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넓히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자료들 받아서 그 정도만 정리해도 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추가해 말씀드리면 사실 뭐 특수직렬 그래서 통계직 그러니까 통계 관련 것만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전 과목 잘하니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합격생들을 다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못하는 과목이 있을지언정 대부분 다 잘해요. 자, 대부분 다 평균 이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붙는 거죠. 그래서 사실 통계직렬, 특수직렬처럼 보여서 뭐 통계만 잘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헌법쌤 말씀하셨지만 법도 잘했고요. 경제 당연히 잘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격하는 것이지 뭐 특수직렬 뭐 이러니까 그것만 잘한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것만 잘하면 다른 과목 못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실 것이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지 특정 전공을 파는 그런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하시는 것이지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붙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오늘 우리 합격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위한 꿀팁을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생 분석 코너가 되겠는데요. 우선 수험 기간 그리고 시험 응시 이력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예, 준비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이고요. 그리고 시험 응시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있는 시험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2월 서울시 7급, 4월 국가직 9급, 5월 국회직 8급, 6월 서울시 9급, 그리고 8월 국가직 7급 이렇게 5개 시험 다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라도 이제 이런 거리는 다 쫓아가죠. 예, 쫓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6월달 서울시 9급을 일단 먼저 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솔직히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불참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해커스에서도 올해 7급 수강생이고 7급 합격자들 나왔지만 상당수가 9급도 붙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9급 붙고 상당수는 면접도 보고 7급을 응시했지 우리 선호 학생처럼 9급 붙은 뒤에 바로 그냥 면접 불참하고 7급에만 올인한 경우는 특히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 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그거 제가 해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서울시 면접이 이제 국가직 7급 시험 이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보고 월요일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우선은 사실 제가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서울시 면접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뭐 9급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가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좀 그러고 오기는 좀 사실 좀 싫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더해서 좀 제가 이제 제 근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아보니까 제가 면접에 참석해서 합격하고 다음에 이제 뭐 임용 포기라든지 이걸 하는 것보다 제가 면접을 안 가는 게 이제 거기 지원자분들한테는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절차상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핑계를 대서 그냥 이제 안 갔습니다. 다른 우리 합격자를 위한 이제 심오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제 2죠 사실은.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합격한 친구들은 그러면 배려하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이제 저도 그게 그 어떤 상담을 많이 하냐면 최종 합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라도 최종을 합격했다. 특히 이제 7급 같은 경우 최종 합격하면 9급 필기 합격생들은 이제 면접장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급적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 개개인이 이제 선택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이긴 개인적 한데. 경험으로는요. 네. 16년도에 저희 해커스에서 세무직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9급도 봤어요.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 면접 왜 안 가냐? 저 안 갑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 이후로는 제가 9급 붙고 안 간 경우는 우리 이제 선호 학생인 것 같아요. 사실 공통점은 둘 다 경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시생 시절에 무엇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저는 먼저 이제 뭐 다음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우선은 역시 정보가 없는데 카페에서 한 3주 정도 제가 거의 탐색을 하면서 이 공무원 시험이 뭔지 어떤 시험인지 좀 많이 되게 분석을 하고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학원을 처음부터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강 들으면서 했고 인강 들으면서 개념 떼고 그다음부터는 기출 문제. 기출 문제 혼자 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네. 자, 우리 수강한 커리 그다음에 하루 일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수강 커리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인강 슈퍼패스로 들으면서 개념 이제 보통 기본 강의 그거 뗐고 그다음에 그걸 한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1월부터는 제가 해커스에 있는 관리형 문풀 수강했습니다. 이제 관리형 문풀은 굉장히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전 이제 수업 듣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하프 모의고사 보고 딱 해설하고 딱 짧게 끝내고 나머지 시간엔 다 자습하고 또한 이 자습하는데 자습실을 이제 지정석을 주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계속 그냥 쭉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해커스 강남 관리형의 장점은 매일 어쨌든 모의고사를 보고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가 직접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좀 홍보해 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일과는 대략 어땠습니까? 일과는 저는 이제 잠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또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학원 오면은 10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10시까지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이거 학원에서 11시간 반 정도 있었네요. 네. 사실 우리 저 선호 학생 관련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거는 뭐 학원 제가 설명회 할 때도 많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집 어느 쪽이냐를 제일 많이 묻고요. 그다음에 밥 뭐 먹느냐를 많이 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말하냐면 점심 뭐 먹냐 했더니 특정 업체 우리 뭐 팀원 네. 그쪽에서 나오는 다이어트용 뭐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길래 약간은 좀 의아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에 너무 놀란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이제 여동생이 있죠. 예, 그렇죠. 네. 그 여동생이 이 친구 이제 우리 해커스 오기 전에 학원 일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동생을 많이 금전적으로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많이 도와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여동생이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오빠 너 왜 그러고 살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리형 문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세상에 동생이 대주고 그 다음에 그 밥값을 풀면 좀 비싼 거였는데 밥값을 다 대주면서 그랬대요. 오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빨리 붙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또 오빠는 동생 학비도 해주고 저는 정말 이게 참 형제가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가져와서 밥 먹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별로 그렇게 과식이 아니니까 몸 조절 다 잘 되고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강의할 때나 뭐 설명할 때마다 맨날 많이 인용을 해요. 참 이게 형제가 참 대단하다. 네.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경우가 정말 잘 조기 합격의 비결이구나. 솔직히 뭐 저희가 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줬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동생의 그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합격도 조기 합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그러니까 강의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올바른 마음을 먹는 것은 누가 도와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야 나는 남들보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냐 뭐 그런 의미를 탓해봤자 사실 이게 시정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주어진 걸 잘 활용하면 누구라도 좀 보다 빠르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선호 학생 그래서 설명할 때 정말 단골 메뉴로 몇 번은 정말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을 때 이거 뭐 설명했을 때 사례가 그대로 먹혀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러한 경우였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더 해드리면 통계 직렬 다 아시지만 소수 직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 때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응용 통계라고 이제 같이 과가 있다 보니까 통계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수학과에서 많이 공부를 해서 사실 강의를 좀 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별로 수요가 별로 없어서 뭐 이거 뭐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선호 학생 정도의 수준 친구들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강의해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더라고요. 자, 정보가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었나요? 아니, 맞아요. 그 통계학 쪽이 정말 정보가 진짜 없었는데, 그래서 좀 카페 네 군데 돌면서 정말 많이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실 정보 거의 없었어요. 얻은 건 없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찾았는데도 없는 거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정보 없이 그냥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우리 해커스가요. 정말 소수 직렬로 지금까지 여겼던 그러한 직렬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꿀팁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우정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이 이제 보통 이제 우체국 쪽이요. 여기 이제 금융 쪽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 합격생도 좀 이미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도 앞으로는 좀 많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